안녕하세요. 박지영 강사입니다. 강서구청에서도 했고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죠? 네,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유튜브로 찍어놓진 않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그 진로 관련된 것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취업교 과목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서 진로에 관련된 강의와 대학교에서 NCS 공기업 관련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6가지를 우선을 볼 건데 저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대입할 때는 이제 원서도 쓰겠지만 취업에 관련된 이 NCS 이력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조화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봉사활동과 좀 연결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학교 때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한번 MBTI를 통해서 자기를 분석을 하고 대입을 이제 관련된 학과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앞 사람들과 이제 악수를 하는데 유튜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려요. 옆에 있는 분들과 악수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악수 게임. 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할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학교 취업지원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 대학교에서 세안대학교, 대림대학교에서 취업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격증은 직업상담사 국가자격증, 그다음에 해외 취업 컨설턴트, 그다음에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로 이제 국가 자격증은 그 정도고, 그다음에 미국 NLP 마스터, 그다음에 테솔 영어 교사 자격증이 대표적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경력은 심리학과 전공을 했고 교육학과, 직업학과 석사 전공자입니다. 앞으로 넘어갔네요. 여러분이 지금 거의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대학생들이나 성인이 되실 수도 있겠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여러분의 꿈은 혹시 어떤 거였나요? 대통령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은 대통령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 변호사를 썼던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변호사. 중학교 때도 변하고 고등학교 때는 스튜어디스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교 때는 호텔리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직업은 계속 변화를 하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생각도 함께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그냥 바뀌는 이 직업의 그런 종류보다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디자이너 만약 차를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면 뭐 집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의 그 대통령과 내가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통솔하고 이런 마음은 다르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태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 10대부터의 꿈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같이 이렇게 바라는 거 참 좋은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40살이 넘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저는 20대가 세상에 살면서 20대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공은 제가 원하는 곳이었지만 취업은 잘 되지 않는 심리학과였고 내가 잘하는 건 솔직히 없었던 것 같고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20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진로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30대 후반 정도에 제가 잘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직업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찾으려면 많이 힘드시니까 점점 수명은 이제 또 길어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의 나무라고 하죠. 꿈의 나무를 한번 그려봤는데 열정과 타고난 재능과 강정과 흥미, 직업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재능들이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게 이제 흥미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것들은 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게 흥미와 적성에 일치된 직업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정, 직업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MBTI 성격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유형 검사를 해보게 되면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 검사도 있지만 좀 체계적으로 검사지를 통해서 성격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격에 의해서 여러분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추로 제가 추천하는 검사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2편에서 버크만 진단 검사를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우선은 성격 검사 MBTI를 우선 첫 번째 검사를 추천을 드린 이유는 기질은 잘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MBTI 검사지도 나왔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으니까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쉬운 문제지로 나와 있다는 거. 저는 어떤 걸까요? 여기서 저는 여기 사업가 ESTJ 유형이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잘 변하지 않는데 저는 진짜 좀 왜냐면 점수가 반반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파크형입니다. 저는 스파크형. 우리나라 3%의 스파크형입니다. 근데 스파크형인데 사업강에서 스파크형이 된 거라서 조금은 점수가 저는 비슷비슷했는데 스파크형이 좋아서 이제 이쪽으로 발달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강사를 하면서 이 스파크형으로 저를 좀 계속 뭐 교육도 계속 다녔고 직업상담사를 취득하면서 스파크형이 되도록 제가 타고난 사업가형에서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뭐 MBTI 검사는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 글자에서 직업상담사에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듯이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거든요. 만약에 혹시 직업상담사를 공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예상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거. 이제 에너지 방향이에요. 자, 네 글자가 있잖아요. 네 글자에서 만약에 E가 나왔다 그러면은 에너지 방향이 외부로 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I가 나왔다 그러면 내부 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약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집에 숨어 있죠. 집에서 뭔가 하죠. 근데 저처럼 E형이다, 외향성이다 그러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나가든 친구랑 수다를 떠든 밖에서 야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분출하는 스트레스를 풀죠. 그 차이점을 좀 그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S와 N이 있는데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이건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인식할 때 정보를 인식을 할 때 정보 수집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각형 S가 나오신 분은 오감을 통해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직관형은 사실 사건 이면의 관계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좀 잘 되게 직관이 발달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TF 판단 기능.
decision making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로 사고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판단을 하느냐. 응? 아니면 저처럼 이 사람이 좋아서 다 주고 싶어. 개인적이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감정을 근거. 난 저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다 줄래. 하지만 판단력은 차갑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 근거로 판단하고 사람보다는 어떻게 되겠죠? 사물 중심에 냉철하게, 냉정하게, 논리적이 사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라이프 워라벨 얘기도 하세요. 뭐 라이프 스타일에서 생활 양식 네 번째 글자는 J랑 P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판단형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되게 빨리 판단을 내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P는 정보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새로운 변화에 굉장히 적응적이죠. 그래서 P형의 사람들 보고 되게 유연하다고 하죠. 항상 새로운 걸 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런 정보에 되게 신나하고 근데 되게 빨리 그 변화에 적응을 하고 반면에 J형들은 어떤 걸 보면 빨리 판단을 하고 논리적으로 만약에 TJ가 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직업과 나의 성격은 제가 이제 여기 주제가 직업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거고 이거는 그냥 제한적인 직업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격 유형이 나왔다고 이 직업을 하진 않아요. 직업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몇만 개예요, 몇만 개. 직업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100개도 안 되죠? 근데 몇만 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제가 여기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뭐 5가지, 6가지만 적어놨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거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ISTJ 유형 보시면 경찰관, 뭐 군인, 회계사, 공학자, 공무원, 법률가 등이 있죠. ISTJ가 꼼꼼하니까 뭐 회계사 아니야? 뭐 세무사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은데 공학자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경찰관도 있죠. 경찰관들도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율에서 규칙에서 활동하니까 꼭 공무원과 회계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법률가도 법이 기준이 되니까요. ISFJ, ISTP, ISFP 유형의 IS 유형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깊이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IS 글자가 지금 다 공통적으로 앞에 있죠. IS 유형이라고 합니다. IN 유형은 앞에 글자가 IN 유형이죠. 그래서 INFJ는 작가나 기자나 심리학자나 종교인이 많고요. 그다음에 INTP는 교수, 과학자, 연구원. 네, 맞죠. IN 유형의 대표 직업군들입니다. ES 유형들, ES가 다 지금 앞에 공통되게 나와 있죠. 그래서 ESTP는 뭐 사업가도 있고 외교관도 있죠. 근데 ESFP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경찰이 있었지만 이 유형도 굉장히 경찰이 많죠. 경찰도 지금 아까 2번째 나오죠. 그래서 딱 그 직업이 아니라는 거. 사업가도 또 ESTJ. 외향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판단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독불장군 스타일의 사업가도 있겠죠. 이분들이 다 독불장군이라는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만 그거는 개인 기준이니까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ENFP는 아까 제 유형이라서 스파크 유형입니다. 강사가 많아요. 스파크 유형에는 EN 공통적이고 상담사, 저도 지금 직업 상담사를 하고 있고 직업 상담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흥미와 적성과 성격과 가치관에 일치된 직업이 맞고요. 저한테는 성격과 지금 성격 검사를 1번으로 한 이유 성격과 적성과 흥미와 가치관이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많은 심리 검사를 하시지만 워크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리 검사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관련된 채용 박람회라던가 진로 진학 박람회 여기 보시면 직업 심리 검사를 다 무료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들어 놓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청소년은 청소년 검사, 성인은 성인 대상 검사 하시면 되고 직업 가치관 검사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고등학교인데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대학 전공 흥미 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인데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러면 여기 초등학생 진로 인식 검사도 잘 나와 있죠.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직업 선호 검사 하시게 되면 리아젝이라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RIASEC에서 리아젝이라고 하는데 앞글자만 따서 여러분이 이 검사를 하시면 홀린드 직업 검사 같은 경우는 두 글자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게 나오지만 저는 ES형이거든요. 그래서 ES형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도와주는 직업이죠. 그래서 저는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던 거고 만약에 조직에서 근무하시는 뭐 은행원이시던가 아니면 공무원이신 분들은 네, C 유형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운동선수나 뭐 군인 경찰들은 이제 R 유형이 많이 나오거나 뭐 기계나 뭐 자동차 관련돼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R 유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I형 같은 경우는 띵커예요. 그래서 탐구형, 얘는 이제 예술가형, 소셜은 사회가형이라고 여기 진취형, 엔터프라이징형이죠. 관습형, 현실형 이렇게 해서 두 글자로 이제 나오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업 카드 활용하기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집단 프로그램에서 그런 직업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 카드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대학교 학생들 아니면 취업 준비 아니면 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NCS 이력서와 뭐 역량 이력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셔서 잠깐 보시면 5가지 핵심이 이제 5가지 경험 이게 있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NCS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항목에 있죠. 관련된 자원봉사를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아무 관련 없는 봉사활동도 좋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한 자원봉사를 꼭 많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력서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교만 가고 그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해서 취업이 되진 않아요. 그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경험과 관련된 자격증, 인턴,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력 자격증부터 뭐 한국사 많죠. 근데 이제 바뀌었죠. NCS 시대는 뭐냐면 직무랑 관련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블라인드 채용 NCS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선 제가 강조해드릴 거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욕구가 이제 1단계라면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소속감, 조직이나 뭐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의 소속감이겠죠. 4단계는 이제 존경의 욕구라고 했죠. 명예. 마지막 이제 5단계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제 1단계라고 하죠. 여러분 꼭 자아 실현의 욕구 언젠가는 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예일대에서 똑같이 이제 예일대는 여러분 명문대라는 거 아시죠? 아이비의 이제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을 73년도에 이제 졸업생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대한 거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30년 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 친구들을 봤대요. 똑같이 예일대 나온 친구들을. 근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10배의 수입을 올렸다는 거죠. 똑같이 같은 대학에서 졸업을 했는데 같은 시기에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달랐죠. 목표만 있었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걸 누린 거죠. 워라밸 근근히 세계를 빈민층도 있어요. 예일대 나왔다고 해서 빈민층이 안 될 리는 없죠. 그렇죠? 그냥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니까. 저는 이제 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학이 아니라 진로에 중심을 두고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이거를 보신다면 좋은 학교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 블라인드 채용 시대에 무슨 이제 좋은 학교인가요?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계속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진학을 목표로 하시면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한양대, 공대, 외대, 제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학교 좋고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편입하거나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간 거예요. 혹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간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적응 못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하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대학에 진학을 하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자존감도 많이 흔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꼭 신중하게 여러분이 대학교 진학을 하기 전에 전공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전공이 더 중요하냐면 NCS에서는 여러분의 전공, 지식에 대한 거 KSA라고 하는데 좀 전문적이라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KSA 자, NCS의 이 블라인드 체험에서는 KSA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건 이제 날리지예요. 지식. 그러니까 그 직무에 관련된 전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S, 스킬입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이나 경험들, 인턴 활동들을 그 직무랑 관련된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A는 애티튜드에서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여러분이 직무에 관련된 태도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지 정말 이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점수에 맞춰서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이걸 다 면접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면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력서를 작성을 잘 해야겠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거는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 자원봉사 어떻게 하시는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1365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서 직무와 관련된 아니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계속 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입에도 물론 취업에도 물론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다? 자원봉사라는 거. 그리고 공기업이나 이제 NCS 이제 채용이 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뭘 본다? 5번, 6번에 이제 한국에 아예 있어요. 5번인 것 같아요. 회사마다 다르겠죠, 폼은. 근데 자원봉사 란이 따로 있는 거죠. 자원봉사 안 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거기에 채워 있는데 비교가 되겠죠, 아무래도. 영어 점수가 아니에요. 기준이 뭐다? 자원봉사. 하지만 더 좋은 건 뭐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빨리 더 결정하거나 대학교 때부터 정해서 여기랑 관련된 경험을 계속 쌓아갔다. 시간이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채용하시겠어요? 직무랑 관련된 자원봉사 혹은 산업군 관련된 내가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화장품 업계에서 팔렌티어가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쓰던가 뭐 인턴을 한다든가 관련된 곳을 빨리 진로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시간이 더 많이 쌓이고 경험을 많이 하니까. 자원봉사라는 일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원봉사는 라틴어로 볼런터스라고 하고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볼런터리즘, 자원봉사 활동의 진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발적인 의지로 남을 돕는 거라고 해요. 남을 돕게 되면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1998년도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표정도 달라지겠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변화가 있다는 거 많이 자원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죠. 자원봉사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거기서 나와요. 이제 이력서에서 보수를 받으면 안 돼요. 보수를 받으면 자원봉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보수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익에 지속적인 게 중요해요. 한 번 했다고 그거 쓰면 여러분 안 되죠.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무보수로 자원봉사 활동을 쌓아가는 거에 대해서 청소년 여러분들과 대학생들께 강조드리는 이유는 취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자원봉사에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인턴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구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 자원봉사 들어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메일 주소로 여러분 연락을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두 번째 자기 분석의 버크만 편을 또 당연히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또 제가 혼자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